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촛불이 꺼져갈 때 그분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고 나는 눈을 감았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밤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습니다. 의사 유가족분, 들어오세요. 수진, 어떻게 됐어요? 우리 민수는요? 의사, 최선을 다했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수진아. 아니, 민수야. 민수야. 나 어떡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수진, 그날 내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32살. 남편 없이 5살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죠. 장례식장은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의 위로는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갔고 단 한 사람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정호. 수진아. 수진. 아버님. 정호, 힘들지? 많이 울어도 돼. 민수가. 우리 민수가. 수진, 아버님. 저 어떡해요? 민호는 어떻게 키우고. 정호,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우리 민호 내가 지킬게. 수진. 그 순간 이상했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남편의 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아, 이게 무슨 생각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의 원룸. 민호 엄마. 배고파. 수진. 응. 아, 미안해. 엄마가 밥 할게. 수진, 뭘로 밥을 해? 통장엔 30만 원밖에. 수진, 네 아버님. 정호. 수진아, 밥은 먹었어? 수진, 네. 먹었어요. 정호. 수진아. 민호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수진,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정호 혼자 두면 내가 더 불안해. 가족끼리 뭘 그래. 내일 아침에 내가 짐 옮기러 갈게. 준비해놔. 수진, 가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고마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시아버지와 같은 지붕 아래.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호아. 엄마, 여기 진짜 넓어. 정호. 민호야, 내 방은 2층이야. 가볼래? 민호, 진짜요? 할아버지 최고. 정호, 집 많지? 내가 들어줄게. 수진, 아니에요, 제가. 정호. 가족이잖아. 이것도 못 해주면 내가 뭐하는 아버지야. 수진. 감사합니다. 수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집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될지 아니면 가장 깊은 지옥이 될지. 복도를 지나며 그분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였어요. 침대 옆 액자.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사진이었죠. 이 집엔 외로움이 산다.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첫날 밤. 수진, 첫날 밤. 민호는 금방 잠들었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1층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아버님도 잠을 못 이루시나 봐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복도를 따라 1층으로 이어졌죠. 내려가 볼까? 그 생각이 든 순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수진. 함께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민호가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익숙함이 나중엔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민호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정호, 그래? 할아버지가 또 해줄까? 수진, 제가 할게요, 아버님. 아버님이 어떻게 계속. 정호. 괜찮아.
나도 할 일 없는데 뭐. 요리하는 거 좋아해. 수진 감사합니다. 정우아, 수진아 오늘 저녁엔 내가 민수가 좋아하던 찌개 끓일게. 수진 민수 가요? 정웅, 된장찌개. 민수 녀석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 수진 민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나는 누구의 아내였고 그분은 누구의 아버지였죠.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잊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수진의 병원 동료와 혜진과의 대화. 혜진 수진아, 요즘 얼굴이 좀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수진은 아니, 그냥 시댁에서 지내는데 아버님이 잘 챙겨주셔서. 혜진 시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이야? 수진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혜진 그럼 진짜 조심해야겠다. 수진 뭐? 무슨 소리야? 혜진 아니 혹시나 해서. 남자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너도 젊고 예쁘니까. 혹시 모르지. 수진이야.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시라고. 혜진 알았어, 알았어. 그냥 농담이야. 수진. 혜진이의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설마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일주일 후 봄비가 내렸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죠. 정우 수진아, 이렇게 늦게 우산도 없이. 수진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쏟아져서. 정우 어서 옷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어. 수진 네. 근데 드라이기가 정훈의 방에 있어. 가져다 쓸래? 수진 그분의 방에 들어간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책장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죠. 젊은 날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어린 민수. 드라이기를 찾으려다 서랍이 열렸어요. 수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네. 정우 수진아 찾았어? 수진아 네. 죄송해요 제가. 정우 괜찮아. 그냥 쓰면 돼. 정우 수진아. 수진 네. 정우. 손. 다쳤어? 수진아 이거요? 오늘 환자분 옮기다가. 정우 어디 보자. 수진 그분의 손이 내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머물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수진 괜찮아요, 아버님. 정우 괜찮다는 말. 참 많이도 하네, 너. 수진. 그냥 습관이에요. 정우. 혼자 너무 애쓰지 마. 내가 있잖아. 수진 감사합니다. 저 옷 갈아입을게요. 수진 뭐야? 내가 왜 이래? 수진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손끝엔 아직도 그분의 체온이 남아 있었죠. 이건 착각이야. 고마운 마음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죠. 그분이 나를 안아주는 꿈. 수진 새벽 2시. 목이 말라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고 소파에 그분이 앉아 계셨죠. 수진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정우아, 수진아. 잠이 안 와서. 수진 저도 물 마시러 왔어요. 정우 앉을래? 혼자 있기 뭐하니까. 수진. 네. 정우. 요즘 많이 힘들지? 수진. 괜찮아요. 정우. 또 그 말이네. 괜찮은 게 어딨어. 수진.
외로워요, 아버님. 정호 나도 외로워. 수진 시어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정호 그 사람은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떠났어. 수진, 네. 정호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건 아니야. 그냥 의무로 산 거지. 그 사람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 수진 그럼 지금은요? 정호 지금은 다시 숨이 막혀. 수진, 무슨 의미예요? 정호 너 때문에. 수진,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그분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나는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수진 아버님 저는 정호 미안해. 이상한 말 했지. 잊어줘. 수진 저 올라갈게요. 정호 수진아. 수진. 네. 정호 내일 아침 민호 유치원 데려다 줄게. 넌 푹 쉬어. 수진. 감사합니다. 수진 그날 밤 이후 나는 그분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말을 섞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더 신경 쓰이는 건 왜일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 그날 밤 장마철이었어요. 민호는 친구 집 생일 파티에 자고 오겠다고 했죠. 처음으로 그분과 단둘이 남는 밤이었습니다. 수진 아버님, 저녁은 드셨어요? 정웅, 나중에 먹을게. 너부터 먹어. 수진 어머. 정우 괜찮아. 두꺼비 집 나간 거야. 내가 고칠게. 수진 조심하세요. 정우 수진아, 거기 서 있어. 내가 촛불 가져올게. 수진 촛불이 켜졌어요. 흔들리는 그 빛 속에서 그분의 얼굴이 보였죠. 너무 가까웠습니다. 정호 여기 이거 들고 있어. 내가 두꺼비 집 볼게. 수진 네. 정호 조심해. 수진. 죄송해요. 정호. 괜찮아. 정호 안 돼. 밖에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오늘 밤은 그냥 촛불로 버텨야겠어. 수진. 네. 정호 무서워? 수진 조금요. 어릴 때부터 어둠을 무서워했어요. 정호 그럼 내가 여기 있을게. 같이 있자. 수진 촛불 하나가 우리를 비췄어요. 바깥은 폭우였고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죠.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없는 이 어둠 속에서. 정호 수진아.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은데. 수진 아니에요. 정호 아니야.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잖아. 정호 내가 지난번에 이상한 말해서 그래. 수진 아버님. 정호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 때문에 잠을 못 자. 수진. 무슨 말씀을. 정호 알아. 이건 잘못된 거야. 너는 내 며느리고 나는 내 시아버지고. 민수 생각하면 정말 죄스러워. 수진 그럼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정호 참을 수가 없어서. 수진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촛불 아래 그분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죠.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정호. 뭐? 수진 아버님 생각 때문에 자꾸 꿈에 나와요. 정호 수진아. 수진 이건 안 되는 거 알아요. 미친 짓이죠. 근데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봐요. 정호 수진아 나 지금 너한테 가도 돼? 정호 손 잡아도 돼? 수진 그분의 손은 민수보다 거칠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우리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죠. 정우 10년 넘게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 수진 저도요. 남편 떠나고 나서 정우 울지 마. 수진. 눈물이 안 멈춰요. 정우. 나도 울고 싶어. 정우 수진아. 오늘 밤만은 그냥 남자랑 여자로 있자.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아니고. 수진. 네. 정우 후회하지 않겠어? 수진. 후회는 내일 할게요. 수진 그분이 나를 안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촛불이 흔들렸고 우리는 소파에서 바닥으로 내려왔죠. 이건 잘못됐어. 머릿속으로 수백 번 외쳤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고 뺨에 닿았고 그리고 정우 수진아. 사랑해. 수진 저도요. 사랑해요. 수진 그날 밤 우리는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의 아내. 촛불이 완전히 꺼졌을 때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덮었고 세상은 우리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느낌뿐이었죠. 수진 새벽 5시. 빗소리가 멈췄어요. 나는 그분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진 채로. 수진. 아버님. 정웅. 수진 후회. 아세요? 정우 아니. 너는? 수진. 저도 아니에요. 정우 그럼 됐어.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 수진 민호는요? 사람들은요? 정우.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하면 돼. 수진. 정말 가능할까요? 정우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수진 그때는 몰랐어요. 비밀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일주일 후 그분이 오셨어요. 시동생의 아내 고모연이. 그분의 눈빛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우리는 행복했어요. 민호가 유치원에 간 낮이면 우리는 서로를 안았죠. 죄책감은 있었지만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우 누구세요? 연희 오빠. 나 연희야. 문 좀 열어줘. 정우연이야? 갑자기 왜? 연희 그냥 오빠 얼굴 보고 싶어서. 빨리 열어줘. 무거운 거 들고 있어. 연희 오빠, 집 분위기가 달라졌네. 정우. 그래. 뭐가? 연희 밝아. 사람 사는 냄새가 나. 수진이가 있어서 그런가? 수진 고모님 안녕하세요. 연희 어머. 수진아.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 좋은 일 있어? 수진 아니에요. 그냥. 연희 오빠 요즘 표정이 밝은 것 같아.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정우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굴? 연희 그럼 뭐야? 혼자 이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는데. 정우. 그냥 민호랑 수진이가 와서 집이 따뜻해진 것뿐이야. 연희 그래? 그런데 오빠. 수진이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해. 정우. 뭐가? 연희 너무 다정해. 수진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고모님이 눈치챈 걸까요? 연희 수진아. 솔직히 물어볼게. 수진. 네. 연희 너. 혹시 우리 오빠한테 마음 있어? 수진 고모님. 무슨 말씀을. 연희 눈빛 보면 알아. 나도 여자야.
그리고 오빠도 너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 수진 죄송해요. 연희. 진짜야? 정말. 수진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외로워서. 정우 무슨 일이야? 연희 오빠. 정신 차려. 정우. 연희야. 연희 민수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그 아이 아내한테.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우 우리 둘 다 외로웠어. 연희 외로움이 다 핑계가 돼. 민호 생각은 안 해. 수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연희 수진아, 너도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이게 말이 돼? 세상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정우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 연희 벌써 늦었어. 나도 눈치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연희 오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정말 그 애랑 그런 사이야? 연희 대답 안 하는 게 대답이네. 오빠, 정말 실망이야. 정우 나도 알아. 이게 잘못된 거. 하지만 연희하지만은 무슨. 당장 정리해. 수진이 당장 이 집 나가. 수진 고모님 제발. 연희 안 돼.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친척들한테 다 말할 거야. 수진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어요. 눈물이 멎지 않았죠. 민호는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고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정우 수진아. 나야. 수진. 들어오세요. 정우 짐. 다 쌌어? 정우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수진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됐어요. 정우 후회해. 수진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그냥 슬퍼요. 정우 나랑 도망갈래? 수진. 네. 정우 여기 다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민호 데리고 우리 셋이서. 수진 안 돼요. 정우애. 수진 민호. 생각해야죠.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할아버지랑 도망쳤다는 걸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우 그럼. 우리는 헤어져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수진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죠. 촛불도 없었고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정우 수진아. 사랑해. 수진 저도 사랑해요. 정우 잊을 수 있을까? 수진. 못 잊을 거예요. 평생. 정우 나도.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가 왔어요. 그분은 현관 앞에 서 계셨죠. 말없이. 민호 엄마, 우리 왜 가요? 여기 좋은데. 수진 민호야. 새 집이 더 좋아. 가자. 민호 할아버지는요? 수진 할아버지는 여기 계셔야 해. 민호 할아버지. 저 안 갈래요. 정우 민호야. 할아버지가 자주 놀러 갈게. 응. 민호 약속이에요? 정우 약속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그분이 보였죠.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달빛처럼 흔들리는 손. 수진 그날 이후 나는 그분을 만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하지만 매일 밤 그분의 체온이 생각났습니다. 이대로 끝인 걸까?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새 원룸에서 민호와 단둘이 살았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을 거예요. 출근하고 민호 돌보고 웃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밤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
수진아,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아. 밥 먹어. 수진. 응, 먹어. 혜진. 시댁은 어때? 아버님 잘 계시고. 수진. 잘 계시겠지. 혜진. 연락 안 해? 민호 할아버지인데. 수진. 복잡해서. 나중에 할게. 혜진. 무슨 일 있었어? 수진.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죠. 전화할까? 아니야, 안 돼. 하지만 그리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엄마,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수진, 민호야, 민호 할아버지 전화해도 돼? 수진. 할아버지. 바쁘실 거야. 민호. 아니야. 할아버지가 자주 놀러 온다고 약속했는데 한 번도 안 왔잖아. 수진. 미안해, 민호야. 민호. 나 전화할 거야. 민호가 수진의 핸드폰을 들고 정호에게 전화를 건다. 정호. 민호야? 민호. 할아버지. 나 민호예요. 정호. 민호야. 잘 지냈니? 민호. 할아버지는요? 언제 우리 집 올 거예요? 정호. 할아버지가 바빠서. 미안해. 민호. 거짓말. 할아버지 약속 어겼어. 정호. 민호야. 민호.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보러 가면 안 돼요? 정호. 엄마 바꿔줄래? 수진. 아버님. 정호. 수진아. 수진. 오랜만이에요. 정호. 잘 지냈어? 수진. 네. 아버님은요? 정호. 못 지냈어. 정호. 수진아, 민호. 데리고 한 번만 와줄래? 그 애가 너무 보고 싶어. 수진. 그럼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정호. 알아. 근데, 제발. 그분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어요. 나도 보고 싶었죠. 다음 주 토요일. 나는 민호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민호. 할아버지. 저 왔어요. 정호. 민호야. 민호.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정호. 할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었어. 정호. 수진아. 수진. 안녕하세요. 정호. 들어와. 집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많이 야위셨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호. 많이 힘들었지? 수진. 저보다 아버님이 더 힘드셨을 거예요. 정호. 매일 내 생각만 했어. 수진. 저도요. 민호. 엄마.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정호. 커피. 마실래? 수진. 네. 정호. 수진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돼. 수진. 아버님. 정호. 나.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수진. 저도 매일 밤 울었어요. 정호. 그럼 왜 헤어져 있어야 해? 수진. 사람들 때문에요. 고모님도 그렇고. 정호. 고모는 내가 설득했어. 수진. 네. 정호. 한 달 동안 매일 전화했어. 우리가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결국 인정했어. 마지못해지만. 수진. 정말이요? 정우. 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 우리 조용히 살면 아무도 모를 거야. 수진. 근데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정우. 사랑이야. 확신해. 외로움만으로는 이렇게 아프지 않아. 수진. 저는 죄책감이 너무 커요. 정우. 나도. 민수 생각하면 미안해. 하지만 수진아, 민수는 내가 행복하길 원했을 거야. 수진. 그럴까요? 정우. 그랬을 거야. 그리고 우리 민호를 잘 키우면 돼. 그게 민수한테 하는 보답이야. 그날 밤 나는 결정했어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서로가 필요했으니까. 민호. 와. 다시 할아버지 집이다. 정우.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민호야. 민호. 정말이요? 야호. 수진. 아버님. 후회 안 하시죠? 정우. 절대 안 해. 수진. 사람들이 알면. 정우. 몰라도 돼. 우리끼리만 알면 돼. 수진. 사랑해요. 정우. 나도 사랑해. 그날 이후 우리는 세상 몰래 함께 살았어요. 사람들은 몰랐겠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은 침대에서 잠든다는 걸. 민호는 행복했어요. 엄마와 할아버지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의 사랑이 옳았는지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서 우리가 나눈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 외로움이 만든 사랑이라고 해도 그게 거짓은 아니니까요. 달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잠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세상에 없었지만 서로의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금기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